잠금 해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로 인해서 이 코스피 지수가 많이 또 부침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내다가 오늘 일단 양지수는 모두 다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죠. 우선 코스피 지수는 2,54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가량 좀 더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880선에서 걸쳐져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섹터 흐름부터 좀 짚어보기 위해서 머니맵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이 대규모 블록딜 소식 속에서 오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 이후에 최근에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의 하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가 2%가 넘게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기 그리고 LG이노텍은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이 실적에 대한 부진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반영이 된 것인지 오늘 2%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2% 이상, 에코프로 BM은 4%가 넘게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관련주들도 소폭이지만 상승불 확인되고 금융주들 오늘 좀 강한 모습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하이브도 3%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삼성전자, 삼성그룹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이 삼성 SDS,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등 그룹주 다 같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면 반도체 업황이 올해는 괜찮을 거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게 오히려 빠질 때 담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삼성그룹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 챙겨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보다 낮은 시기, 거기에다가 지금 연초 연말과 관련된 수급 이벤트로 패시브 쪽에서 지수 관련 패시브 쪽에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에 그것도 할인폭을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할인을 해서 대량의 그 매물을 내놨다라는 것 자체는 단기적으로 그걸 샀던 사람이 또 단기 매물화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지 않아도 위에 짐을 얹고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짐을 더 얹은 상태인 네. 거죠. 그러니까 삼성 보험주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S도 전부 시총이 작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을 얹어놓은 데다가 짐을 더 얹으니까 눌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게 펀더멘탈인가? 그렇지 않고요. 수급으로 인해서 눌린 거라면 방금 언급해 주셨던 대로 올해 업황이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8만 원 근접했다가 다시 내려가니까 또 6만 전자 올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올해 우리 시장이 레벨 다운을 크게 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수급 이벤트로 인해서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기가 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길게 반도체 업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시장에서 좀 부각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바로 5G입니다. 5G 관련주들은 참 소외가 많이 되기도 했었고 증권가에서 지금은 좀 볼 때가 아니다 이런 리포트들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오늘 좀 강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에이스테크는 28% 거의 상한가 근접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KMW도 17%가량 올라가고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VI가 걸리기도 했죠. 오늘 이 5G 관련주도 오르는 건 최근에 계속해서 AI 관련된 이슈도 있겠지만 이 주파수 할당 관련된 레이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이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볼만한 종목 있을까요? 일단 5G와 관련돼서는 워낙 실망감이 많았던 상황이어서 이거 뛰어넘는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나왔던 그 주파수 할당 이슈보다는 이재용 회장이 가장 먼저 찾아간 내가 그 6G와 관련된 곳이다라는 네. 측면에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더 메리트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과거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의 그 레코드를 존재하고 있는가, 삼성전자에 납품한 그런 과거 사례가 있는가.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어쨌든 6G 기술 표준을 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거를 만약에 중소형주들이 선도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뭔가 쫓아갈 수 있는 기업들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과거 레코드를 봤을 때 뭐 솔리드라든지 아니면 뭐 그 앞단에서 뭔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뭐 오이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일부 종목군들에게 저는 뭐 수혜가 돌아갈 수도 있는데 다만 이건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최근에 워낙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새로운 어떤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뭐 열려있다라고 보지만 진짜로 수혜를 받을 종목군들은 지금부터 딥하게 스터디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은 아마도 삼성전자가 CES에서 불러온 이슈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뭔가 새롭게 움직이는 테마에 좀 더 메리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닝, 뭔가 좀 공부를 통해서 5G 내에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좀 오래 쉬어갔던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이 좀 반가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하고 공부할 부분들 많아 보입니다. 우선은 좀 기업들의 총수의 이 새해 첫 경영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6G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뉴스들 전해지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 통해서 또 종목들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 특징주 알아봤고요.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더 나빠질 게 없는 건지 우선 최근에 주가 흐름 보면 계속 저점을 좀 다가서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유화학 이쪽은 올해도 좀 부진하다라고 하던데 그 시황 때문인가요? 네, 일단 정유화학이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정유화학보다는 아무래도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네. 그다음에 양극재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상승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어제 발표된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은 조금은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이게 4분기가 끝이고 1분기부터 다시 개선된다면 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증권사들이 4분기 실적을 보고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을 약간 조정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실적이 키가 뭡니까? 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 결국은 정책에 따른 보조금 자체가 실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와 관련된 변동성을 올해 미국 대선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악재의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기에는 확정적으로 마침표를 찍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악재의 정점을 지날 수도 있으나 점점점 정도로 아마 우리가 좀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밸류는 굉장히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동인이었던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시황도 사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실적 냈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운 겨울을 보낼 것인지 반등의 실마리는 없는 건가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LG화학의 지금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반전을 꾀하기는 어렵다. 네. 왜냐하면 여러 번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마진 자체가 떨어진 상황에서 올해도 내년에도 아시아 지역에 추가 증설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아마 더 갖다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자신들의 마켓쉐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걸 더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지금 뭐 인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일부 증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NCC 쪽의 흐름이 그렇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프타 가격은 뭐 유가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 스프레드는 더 악화되고 나프타 가격이 떨어지면 그나마 낮기는 한데 그렇다고 지금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어서 원재료의 나프타 가격의 등락에도 마진 스프레드의 개선이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이거는 뭐 LG화학뿐만 아니라 모든 석유화학, 우리나라 석유화학 회사들이 공이 가지고 있는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과연 LG화학의 설비를 매각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아니더라도 인도라든지 다른 여타 국가의 시황이 살아나면서 지금 공급 과잉에 빠져있는 소위 이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단정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뭐 지금 배터리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 석유화학 쪽도 이 실마리가 필요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좀처럼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가 아직은 좀 단기적으로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그렇고 첨단 소재 부문도 마찬가지고요. 단기적으로 반등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KB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100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낮췄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좀 이 종목에 대해서 눈높이를 가지면 좋을까요? 네, 뭐 저도 이 종목을 뭐 한 8월 9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도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양극재 쪽에서 뭔가 상황을 보여준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이 종목에 지금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한 가지인 거죠. 악재가 과연 얼마나 반영되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악재가 생각보다 꽤 많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으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지금 PBR 1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의 지금 이익단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맞지만 그러면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성장은 미국에서 이제 공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중요한 반등의 실마리는 악재를 그래도 충분히 녹여놓은 저 부분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 거의 저점, 역사적인 저점 부근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제시했던 저의 목표 주가는 64만 원. 이것도 PB 한 1.5배 정도를 고려한 목표 주가였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목표 주가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매수를 당장 하시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수익 목표를 조금은 넓게 가져가면서 기간도 길게 가져가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다. 올해 어떻게 보면 태양건설을 기저로 해서 이게 뭐 안정될지 안정 안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신용 스프레드는 악화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재무구조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LG화학은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주가가 더 빠지면 더 있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있고 목표 주가는 PB 1.5배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한 60만 원 중반, 64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요. 이게 지금 트레일링이거든요. 만약에 12개월 포워딩으로 했을 땐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은 64만 원으로 제시를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목표가의 제 한계, 리밋은 PB 한 1.5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악재들이 좀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우선은 매수 의견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워낙에 주가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64만 원이죠. PBR 1.5배까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OCI 홀딩스입니다. 이번에 이 종목은 이제 최근 거의 신고가 전고점이죠. 거의 그 부근까지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 구간에 들어선 것인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걸 보니까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태양광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러한 이슈들 나오는 것 같아요. 주가 반등부터 좀 체크해 볼게요. 네, 일단 한번 준비된 그림으로 먼저 확인을 조금 해보시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 지금 폴리 수요와 폴리 공급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24년 올해까지도 공급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은 우리가 수요 공급 논리만 보면 올라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이 종목에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차별화된 이유는 미국에 수출하면서 중국과 다른 가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점 자체가 최근 주가 반등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한 20일 정도에 이 종목을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냐. 분명히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점에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 쪽에 추가적인 뭐 GCL 폴리라든지 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가적인 증설을 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에서 다른 가격을 받고 있는
이 OCI 홀딩스는 조금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종목의 프리미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반등과 더불어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 자체가 현재 녹아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 또 태양광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업의 차별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인데요. 수급과 정책.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은데 수급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죠. 네, 이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변수가 될 수 있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과 확연한 어떤 주가의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OCI도 별로 올라간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GCL이라든지 다초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신저점 파고 있는 저런 구간에서도 버티고 있는 것은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우리도 부진하지만 중국은 더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 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공시에서 주목할 수 있는 거 뭡니까? 미국의 업체에 1조가량의 우리 돈으로 1조가량의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장기 계약 소식이 알려져 왔고 이 장기 계약 소식 자체가 이 종목의 전반적인 매출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적 변동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은 매출의 25%는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그 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중국과 다른 가격을 미국에서 프리미엄을 얹어서 받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 자체가 현재 보시는 차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다른 종목과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향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우위가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간에 좀 얘기 주셨던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 추가적으로 올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11월 20일 날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후에 12월 말쯤에 아마 리포트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과거의 역사적 밸류를 쭉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봤을 때 0.6배까지는 올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0.6배가 12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또 여전히 좀 낮은 밸류에서 저렇게 맴돌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그 장기 계약,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태양광 업체와 맺었던 장기 계약의 자산 가치를 밸류에이션 해보면 저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존재하고 있고 그러면 동일한 0.6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만 원 제시했던 목표가를 한 14만 원 정도까지 상향해서 저는 더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 주가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조금 더 길게 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